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짜증을 잘 부려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뒤척거리거나 꿈을 많이 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뒤척거리며 그 다음 컨디션까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우리 아이는 우유가 주식이에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유가 칼슘 보충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하기는 한데 하루에 2잔 이상, 3잔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요. 우유에 의해 포만감 때문에 다른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500ml 이상 우유 먹는 건 엄마들이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ADHD 증상 완화. 진단받지 않더라도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좀 우리 아이 ADHD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산만한 아이들이 많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증상 완화, 자기 조절 능력 향상,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 식물, 햄, 소세지, 탄산음료 좋아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인산은 오히려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 약사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강 고민들 미리미리 은미 약국, 박은미 약사가 꾹 알려드려요. 오늘은 약국에서 많이 문의 주시는 우리 아이 평생 건강 결정하는 영유아기, 두뇌, 면역, 성장을 위한 영양소 제한입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장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성인 뇌의 90%가 완성이 된대요. 지능, 인지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좌우할 기초 면역 체계가 확립이 되고요. 올바른 미각 그리고 식습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이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음식 하나의 표로 정리해 뒀는데요. 출력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철분, 칼슘, 아연, DHA, 비타민 D 각각의 영양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뒤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엔진을 강력하게 가동하는 핵심 영양소 철분 DHA입니다. 엄마들이 철분 공급하려고 소고기 이제 부지런히 이유식으로도 먹이시고 구워서도 주시죠. 뇌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짜증, 애들이 예민해져요. 오메가3 그리고 그 중에 DHA, 뇌세포, 뇌신경세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 두뇌와 성장을 깨우는 철분 완벽 가이드.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죠.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짜증을 잘 부려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뒤척거리거나 꿈을 많이 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뒤척거리며 그 다음 컨디션까지 영향을 주게 되겠죠. 보통은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에게 받은 철분을 가지고 있는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이제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소고기 등을 활용해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죠. 이제 만 1세, 2세,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 아마 아이 키워보신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요.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철분 꼭 필요합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 보충제를 따로 먹이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 보통은 그냥 과일 같은 거, 질 좋은 제철 과일 먹이시면 좋겠죠. 우리 아이는 우유가 주식이에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유가 칼슘 보충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하기는 한데 하루에 2잔 이상, 3잔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요. 우유에 의해 포만감 때문에 다른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500ml 이상 우유 먹는 건 엄마들이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혈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수면도 좋지 못하고 혈색도 좋지 못해서 철분을 먹이고 싶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일반 이오나 철분은 공복에 먹여야 하는데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공복에 어떤 영양소를 먹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먹었는데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잔류한 철분이 있으면 산화 반응에 의해서 위장장애, 변비 유발하기 쉽거든요. 철분을 먹이고 싶은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는 비햄철보다 흡수가 5배에서 10배 정도 좋은 햄철 먹이시면 됩니다. 소장에서 전용 통로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다른 음식 혹은 우유와 같이 먹어도 흡수에 지장을 받지 않고요. 변비, 위장장애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햄철은 이가철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돼지 원료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철분 수치가 낮은데 변비나 위장장애 때문에 이가철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리포점 형태의 철분 쓰시거나 이제 가볍게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면 햄철, 그리고 가성비는 좋으면서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먹이고 싶다 하시면 킬레이트 철분 먹여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뇌는요,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기름 덩어리예요. 근데 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닭가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또 90% 이상은 DHA.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어릴 때 DHA 강화 우유, DHA 강화 치즈 아마 먹여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성장에 필수 벽돌 역할을 하는 오메가3, 그 중에서 아까 DHA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DHA는 뇌뿐만 아니라 이제 눈,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시각적인 정보가 뇌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눈, 뇌 발달을 위해서 질 좋은 오메가3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ADHD 증상 완화. 진단받지 않더라도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좀 우리 아이 ADHD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산만한 아이들이 많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증상 완화, 자기 조절 능력 향상,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에서 DHA, EPA로 전환되는데 DHA로 전환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 두뇌 발달을 위해서 먹이신다면 이제 어류에서 추출한 제품을 먹이시는 게 추천하고요. RTG 폼 그리고 국제공인 인증 마크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평생의 골격과 영구치를 만드는 튼튼한 건축자재, 칼슘, 비타민 D입니다. 특히 비타민 D. 한국 소아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70%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볕이 가장 좋은 시간에 상반신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햇볕을 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요즘은 꼬맹이들도 다 뭐 어린이집, 학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될 시간이 없고요. 여름에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이제 그리고 모자, 이제 완벽 이제 차단을 하죠. 겨울에는 추워서 또 꽁꽁꽁꽁.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칼슘 먼저 살펴보면은요, 칼슘은 단순히 키를 키우는 성분이 아닙니다. 뼈의 길이 성장, 밀도, 이 시기에 질 좋은 칼슘을 잘 보충해 주시는 게 성인이 되었을 때 골 밀도에도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 발달 그리고 범랑질을 강화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세포가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을 일으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근육의 수축, 이완 도와서 성장통을 줄이고 숙면 돕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키 성장 위한 칼슘 섭취 가이드. 이제 만 1세에서 2세까지 하루에 500ml의 칼슘이 필요한데요. 우유 한 잔을 통해서 칼슘을 200ml 정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 두 잔, 사실 우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유를 2잔 먹는다 하더라도 따로 칼슘 보충제를 먹여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요, 이왕이면 비타민 D,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그리고 비타민 K2가 함께 들어가면 조골세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성분들이 다 복합으로 되어 있는 성분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 햄, 소세지, 탄산음료 좋아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인산은 오히려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비타민 K2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공부하는 엄마들이 비타민 K2 따로 먹이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요즘 약국에 오시면 영양제들 조합이 좋습니다. 비타민 K2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는요, 칼슘의 내비게이션 역할, 그러니까 혈관이 아닌 가야 할 곳, 뼈, 치아로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관의 석회화를 방지하고 실제 뼈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비타민 D3와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K2 식품으로 보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K2가 풍부한 음식이 나토, 청국장, 까망베르 사실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죠. 그래서 따로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체 생활의 감기 튕겨내는 강력한 면역 방패 아연. 면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연이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성장 발달, 조직 회복 그리고 미각. 미각뿐만 아니라 뭐 후각, 청각, 각종 감각의 정상적인 발달에 아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키 성장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살펴봤는데요. 아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생성되어서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세포에 잘 결합해서 잘 반응할 수 있게 성장 호르몬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 조골세포 활성화시키는 역할, 콜라겐 합성에도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연 많이 넣어주면 좋겠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권장 섭취량 체크하셔서 그 이상 이제 뭐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칼슘, 마그네슘, 이제 복합 미네랄에 함께 들어있는 경우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유산균 제품에도 아연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 뒷면 한번 체크하셔서 아연의 함량 초과하지 않게 엄마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영양소와 더불어서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어렸을 때 물 잘 먹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물 잘 먹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엄마들이 이 습관 잘 들여주셔야 되는데요. 단 음료수, 주스 대신에 가능하면 물을 하루에 1에서 1.3리터 정도 먹게 해주시면 좋고요. 식이섬유. 요즘은 소화 비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식이섬유의 보충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의 이상적인 식판이에요. 단백질, 뭐 고기나 생선 먹여주시면 좋고, 뭐 채소류, 그리고 유제품은 제가 아까 하루에 2컵, 과일, 신선하게 너무 달지 않은 과일,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이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진짜 적당량만 먹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너무 많은데요.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철분, DHA 중요했죠. 키 성장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면역을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했고요. 생활 식습관 있어서는 주스 대신에 생과일. 그러니까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 수분 섭취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유아기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양소를 주면 좋을지 박은미 약사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